DSR, LTV, DTI, ST. 무슨 영어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죠? 헷갈리는 대출 규제 용어 딱 정리해드립니다. 이제는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레버리지 투자라는 말을 다들 아실 정도로 대출을 포함한 투자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. 10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50, 100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. 이 레버리지 투자는 상승장일 때는 원금보다 월등한 수익을 안겨주지만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하죠. 그리고 이 리스크가 커질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리의 조정이나 대출 규제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지 않는 대출 규제는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지만 헷갈리는 줄임말 용어들로 인해 더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LTV, DTI,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또 뭐고?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용어들인데요.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는 익숙한 LTV입니다. 담보인정 금액이죠. 대출 시 담보로 맡기려는 주택을 은행에서 얼마까지 인정해서 대출을 해주느냐 하는 건데 이 LTV가 그래도 직관적이고 쉬운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특히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가 있어서 그 기준 가격을 잡기가 좋기 때문입니다. 현재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40% 적용되는데 KB 시세상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면 4억까지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. 한때는 핵심 대출 규제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DTI, DSR 등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조금 빛이 바랜 느낌의 규제죠.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의 약자입니다. 말 그대로 전체 부채의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 기준은 차주의 연소득입니다. LTV는 사려는 물건을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DTI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. 이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총 상환액의 기타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비교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. 현재 규제 지역에서 DTI가 40%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대출받는 사람의 연봉이 현재 대한민국 평균치인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간 주택담보대출의 총 상환액이 2천만 원까지는 오케이라는 겁니다. 이 금액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죠.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위에 LTV 계산한 것을 이어서 가져오자면 10억짜리 아파트에 LTV 40% 적용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DTI가 적용되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. 대출 조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. LTV 적용한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원, 연 4% 금리, 30년 상환,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총 상환액은 2,291만 5,934원이고 한 달에 190만 9천 원 정도를 상환하는 거죠. B는 연봉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DTI가 45.8%가 됩니다. 규정보다 초과된다는 거죠. 그럼 여기서 대출 규모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. 하지만 이 DTI 역시도 보다 강력한 DSR이 더해지면서 규제로서의 힘을 다소 잃어버립니다.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연소득 대비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내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DTI랑 마찬가지로 차주의 연소득이 기준점이죠. 다만 DTI가 주담대 위주였다면 DSR은 모든 부채라는 게 다릅니다.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죠. 일반 신용대출, 카드론에 심지어 자동차 할부까지 주담대에 이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니까 훨씬 타이트한 규제가 됩니다. 게다가 현재 이 DSR을 계산할 때는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까지 적용하는데요.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거죠. 흔히 심사금리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. 지난 11호 대책으로 인해 현재는 스트레스 금리를 3%씩 적용하는데 앞에서 계산했던 대출 예시를 다시 가져오면 연봉 5천, 주담대 4억, 연 4%,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똑같이 계산해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연 원리금 상환액은 3,193만 4,520원으로 계산됩니다. DSR은 약 63.87%가 나오게 되겠네요. 당연히 초과됩니다. 아까 DTI 계산과 확연히 다르죠. 그런데 만약 차주에게 자동차 할부나 다른 신용대출이 있으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대폭 줄어들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대출 규제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요즘같이 한 달 사이에 규제가 바뀌고 할 때는 본인 스스로가 규제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이 좋습니다. 헷갈리는 용어들도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